여러분, 제가 직접 공익신고하고 기자회견하고 형사 고발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제가 공익신고한 지 만 10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조국을 영장 청구했습니다. 조국은 크리스마스를 후회와 두려움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량 있는 저는요, 크리스마스 전에 결단을 내리라고 조국에게 누차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영장 청구 전국과 대한민국 전체 이슈를 우리가 지금 함께 봤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열심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이 걸려있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경심이 구속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자녀 입시 문제 등등 조국도 함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국이 민정수석일 당시에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그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로 작성을 했고요. 이러한 불법 취급 첩보를 경찰에 이첩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이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고발한 거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비리 감찰을 무마했다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건인데요.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 2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이 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조국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그리고 이 세 개 부서 중에서 어디에서 구속영장을 먼저 칠지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고발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국에 대해서 최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현 윤석열호 검찰의 의지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의 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수사로 이러한 진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 일반인들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조국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무엇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전에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 조국 관련 수사가 세 곳에서 걸려 있지만은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떨까? 이런 거죠. 그리고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고 무엇을 시도할까? 저는 이런 전개를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청와대가 어떤 쪽이 더 아프고 어떤 쪽에서 더 데미지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청와대는 그렇게 아픈 곳을 먼저 방어하기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곳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겠죠? 혹시 청와대 측이요, 누군가에게 어떤 곳에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냉정히 볼 때요, 이 세 개 사건을 바라볼 때 조국 자체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결정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조국이 무탈하게 빠져나오는 것은 세 건이나 되니까 그것은 방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세 건 중에서 어떤 건으로 조국이 구속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피해가 덜 올 것인가? 조국이 어떤 것으로 빌미가 되어서 구속이 되어야지 우리 청와대가 덜 다칠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조국이 이러한 것을 간파했다면요, 벌써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이러한 부분을 이 조국이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입을 다물었으면 청와대 지들이 알아서 조금 막아주겠지,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이런 거요, 청와대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국도 알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것을 다 술술 불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국은 자신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버린 카드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조국을 구원하기에는 그럴수록 문통 지지율만 떨어진다는 거, 청와대가 몸소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가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요, 조국이 어떠한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야지 자신들에게 가장 데미지가 작게 올까요? 정경심 등등 조국 가족 사건일까요? 아니면 유재수 사건일까요? 아니면 울산 사건이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니까요, 마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같이, 도덕시험 문제 같이 답이 좀 뻔하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조국이 처벌받고 말고 이런 것도 관심이 있긴 하겠지만 자기들이 직접 다치는 거, 다치냐 안 다치냐,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는 조국 부부에 대한 특수 2부 사건, 여기에는 더 이상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이거는요, 조금 상대적인 개념이죠.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특수 2부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관심을 좀 덜 가지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도를, 이 순서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청와대로서는 가장 아프겠죠. 지금은 이 사건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재수 사건이 2순위죠. 그리고 조국 부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3순위로 저는 보입니다. 제가 정한 이 순서의 기준은 뭡니까? 제대로 다 터졌을 경우에 청와대가 가장 아픈 순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울산 사건이 가장 아프겠죠. VIP가 이 임동호 형제를 미워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울산 사건은요, 제가 보기엔 이 문재인이 언제 조사를 받느냐, 이러한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청와대로서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관심사가 이 조국이 영장 청구된 바로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입니다. 조국 부부 사건, 사모펀드와 그 입시 비리 사건, 이런 것도요, 사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조금 덜해지게 됐습니다. 다행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 사건 가지고만 영장 청구를 딱 해가지고 그 결과 수사를 잘했냐 못했냐 이러한 평가를 받는 상황보다는 조국이 지금 워낙 많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더 크고 무거운 사건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걸로 먼저 영장 청구가 되었으니까 특수부 입장에서는 이게 참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된 그러한 형국이죠.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중앙지검 특수 2부가 최초의 수사를 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했죠. 조국도 그때는 힘이 있을 때라서 저항도 가장 셌지 않습니까?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특수 2부가 공도 많이 세웠죠. 정말 부담을 덜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조국이 나누어서 대형 사건을 쳐주니까 어느 쪽이 수사하든 이 부담이 덜해지는 것은 다른 두 곳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청와대의 관심사, 그 우선순위를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요, 청와대가 이 최고 권력층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청와대가 이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사건 3건 있는데요, 그거 싹 봐주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절대 그러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만큼 이 청와대가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받아내기는 힘들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만약에 검찰이 이번에 조국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요, 검찰은 이 울산 사건을 더욱 열심히 해서 청와대가 울산 선거 관련해서 정치첩보를 입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하명 수사를 내린 그 민정수석실의 그 총책임자 조국을 검찰이 또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입니다. 사안이 다르니까 또 다른 이 위중한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자인 조국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입니다. 이런 게 청와대로서는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입장은 이것입니다. 야, 지금 조국이 이것저것 다 걸려있는데 조국을 울산 사건으로 구속시킬까? 유재수 건으로 구속시킬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선생님이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학생이 지금 청와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때 청와대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자, 울산 사건으로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구속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문통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학생은 어느 쪽이든 둘 다 하기 싫은 선택일 것입니다. 청와대는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 시험 안 치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둘 중에 하나 빨리 골라. 선생님, 선택하기 싫은데요? 그냥 주관식으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될까요? 주관식? 그래. 뭐라 쓸 건데? 백지 내려고요. 야마,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와대 학생은요, 그나마 이 둘 중에 덜 아픈 유재수 건을 선택할 것입니다. 청와대는요, 유재수 건도 매우 아프지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달린 이 울산 건을 마지못해 선택을 해서 그 사건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 조국이가 유재수 건으로 구속되는 것이 울산 건으로 구속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딱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요, 유재수 감찰 무마 건에 대해서 영장 심사 결과 조국이 딱 구속 수감되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 가는 면도 있고요, 숨을 돌리는 면도 있습니다. 유재수 건으로 조국이 구속 수감되면요, 울산 사건에 몰려있던 그 여론의 시선 집중, 그것을 저쪽으로 그 유재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그 조국에게 쏠리게 되겠죠. 당장은 여론의 관심이 유재수 감찰 무마한 그 조국에게 쏠릴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나마 유재수 건으로 조국이 구속되는 것이 조금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조국을 구명하기 위해 시도하는 그 노력의 정도라는 것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결과에 긍정적인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결과가 안 좋으면요, 우리에게는 울산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와대는요, 조국이 구속되면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있겠죠. 분노한 조국이 드디어 이 김태우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검찰에다가 무슨 말을 할지, 그게 무섭겠죠.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청와대는 지금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용어가 또 떠오릅니다. 바로 외통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체 사건을요, 이 장기판 위에 딱 올려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니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청와대가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말라. 니들이 포장한 그 화려함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왜곡된 지지율 이런 것에 대해서요,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고 맑고 건전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그림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피카소급 영화 한 편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샐 각오를 하고 미리부터 TV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거 거의 대부분은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오후 9시 이전에 발표가 되면 구속이었고, 새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계속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거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오후 11시가 넘었을 때 기각이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기각이 나와버렸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그러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금 좌파 쪽에서는 기각됐다고 만세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너무 웃긴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듯이 지금 좌파들은 좋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각이 뭔지 몰라서 저렇게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백개분들은 여당 야당은 구분할 줄 알겠지 그래도. 지금 일각에선 이게 나라냐, 사법부는 문정권의 개가 된 것이냐, 범죄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속은 기각한다는 게 말이냐 방구냐 등등 온갖 말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번 기각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국의 영장 기각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판사가 기각한 사유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판사의 기각 사유 전문입니다. 1.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2.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을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 배우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죄수의 비위 내용, 유죄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년 12월 26일 판사 권덕진 판사는 다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구두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걸 요약해보면 저거 판결문이라 그런지 말이 어렵네요. 전문을 읽었더니 입에 착착 붙지도 않고 뭔가 좀 이상해. 하여튼 이걸 요약해보면 현재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다. 고로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어 보인다. 조국이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 감찰 중단을 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위를 저해했다. 조국이 위와 같은 범죄 사실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렵게 줄줄줄 늘어놓은 말을 확 정리하니까 이해가 확 되시나요? 포인트가 귀에 들어오시나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판사는 사실상 판결을 내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위를 저해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갔다.
아마 판사는 좌파, 우파, 양쪽 국민들의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재수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많으니까 검찰에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이고 대중의 반응을 보고 판단해도 되겠구나 생각한 것 같은데요.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도 3번의 영장 청구 끝에 판사가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구속을 행하였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과거를 살펴봤을 때 더욱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이번 판결을 맡았던 판사는 권덕진 판사로 경상북도 봉화 출신으로 대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는 경북 봉화 출신의 대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명 보수 지역인 TK 지역의 사람인데요. 구속영장 한 번에 덥석 물어서 구속을 해버리면 좌빨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판사에게 지역 감정을 들먹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각은 하되 우리 보수 쪽에 2차, 3차 청구 때는 구속될 것이라는 암시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은 보수 쪽에서 욕을 먹고 있지만 분명히는 우리에게 호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조국은 구속이 될 것이고 여론은 오늘 이 기각으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기각으로 소위 중도 또는 진보적 보수, 합리적 진보 이런 사람들의 분노가 다시 재점화시킬 원동력을 심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 광화문 뉴스는 큰 실망보다는 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다시 본론을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문재인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의사 면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 조민도 아버지 조국의 기각으로 인하여 의전원에서 졸업해서 합격률 90%가 넘는 의사 면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국민들 사이에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조국과 어머니 정경심의 유죄가 나오면 조민도 의사의 꿈이 날아가지만요. 오늘 조국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의 무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고작 1차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덕분에 중도와 우리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 다 같이 나가 문정권 타도를 외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를 할 게 아니라 훗날 벌어질 일들을 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국이 구속된다 해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개월 있다가 석방될 것을. 그리고 지금 구속이 돼버리면 더 이상 조국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슬슬 묻혀버릴 겁니다. 우리 애국 시민이 원하는 것은 조국의 구속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리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조국이 등산을 되게 자주 댕기던데 그러다 갑자기 안 되는데 문재인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면 안 되는데